자, 시작합시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 어렵다 하는 문제 있어 빨리빨리 질문해 주세요. 지영아, 질문 없어? 다 했어? (63) 자, 63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136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괜히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시키는 대로 식을 쓰면은 그냥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식을 쓰는 법은 지금 내가 P좌표를 원하는데 P좌표에 관한 식이 없으니까 P좌표를 뭐 X,Y라고 할까? X,Y라고 했을 때 A와 P 사이의 거리, B와 P 사이의 거리를 직접 1대2라고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A좌표는 2,-1이고 B좌표는 Y는 X 대칭이니까 -1,2겠죠. 자, 그래서 AP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대 BP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대2.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그 외분점과 내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걸 꼭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나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죠. 이런 느낌.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괜찮죠? 원의 방정식 나오고 나면 지금 문제에서는 원둘레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원둘레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괜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마무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64. 자, 64번 문제 봅시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을 하였다. P의 좌표를 A, B라고 해라. 이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건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평면 좌표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기 쉬워집니다. 요렇게 일사분면에 있다 그랬지? P가 일사분면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A, B라고 한다 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문자를 두 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선 위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 B라는 문자보다 A-2라는 문자를 훨씬 많이 씁니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쓰는 거냐면
1차 함수의 위에 있는 점은 다 이렇게 쓰면 되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은 진짜 어쩌다가 A 2차식 이런 식으로 써요. 진짜 어쩌다가. 알겠죠? 2차 함수부터는 좌표를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알겠죠? 1차 함수까지는 다 이렇게 쓰세요. 2차 함수부터는 이렇게 안 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X축 대칭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힐 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여기 하나 점이 찍힐 거라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2의 1 수직이죠? 여기 2A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또 질문 또 질문 88 자, 8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원을 움직이니까 움직여서 대칭 이동하니까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원이 직선과 만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원이 있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고 반지름이랑 피타고라스를 하면 요거 하나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랑 길이가 같아서 900 계산하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만들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라는 게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y는 x 대칭했으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쓸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한 게 이거까지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이쁘게 쓰려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2,1이다. 됐습니까? 반지름 길이 3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5분의 12네요. 여기가 2. 피타고라스로 여기 루트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또 질문. 없어요, 질문? 나 넘어가도 돼요? 질문? 문제풀이에 조금 줄 테니까 빨리 고쳐보세요. 10분이니까 지나갈게요. 틀린 거 없어? 뭐? 그러면 뒤에 조금 풀고 있어.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지 않나?
지금이라도 질문해도 됩니다. 이거 안 풀리는데?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상한데? 이거 왜 안 풀리지? 그런 문제. 없어요? 94? 93번의 리을 요거 f의 x, y는 0 f의 y, x는 0 f의 y 플러스 3, x 플러스 3은 0 y는 x 대칭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간 거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요거 A를 일단 Y는 X 대칭했어요. Y는 X 대칭이 이렇게 Y는 X가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2,1이 되고 여기가 3,1이 되고 여기가 3,2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만큼 가니까 이쪽으로 오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여기 2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밑으로 3칸.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온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또 애매하다. 어렵다. 하는 거 있습니까? 헷갈린다. 없어요? 그러면 진도 나옵시다. 자, 유형 12 볼게요. 정대칭.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정대칭은 이겁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이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다. 그러면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이는 이 과정을 촘촘하게 막 하다 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 이게 점대칭입니다. 괜찮죠? 점대칭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직선은 직선으로 옮겨진다. 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은 원으로 옮겨진다. 괜찮죠? 자, 아래로 볼록인 애가 있어요. 점대칭 위로 볼록해진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직선이 직선으로 옮겨지는 거랑 원이 원으로 옮겨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아래로 볼록인 애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 요런 것들은 조금 따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직선을 직선으로 옮길 때는 우리가 직선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y는 fx, f의 x, y는 0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하고 여기 옮겨진 점을 m, n이라고 해서 a와 b와 m, n 사이의 식을 만든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m은 몇 a, n은 몇 b 해가지고 대입했던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직선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배운 게 있냐면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첫 번째 방법이 한 점과 기울기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은 직선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식 만들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을 쓴다. 그래서 점 두 개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두 점을 보내고 두 점을 잇는 직선식을 만들어주면 그게 결국 얘가 옮겨진 자취의 방정식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그렇게 풀면 좋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하나 이거 다 보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다? 원의 중심을 옮기는 걸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을 하든 선대칭을 하든 원의 중심을 옮겨서 원을 만들어주는데 점대칭과 선대칭은 반지름의 길이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만 옮겨주면 반지름은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서 옮겨지는 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어느 꼭지점으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괜찮죠? 왜냐하면 꼭지점이 꼭지점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 하나 옮겨주면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에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모양에서 얘를 다 구한 거죠. 그래서 아무 점 하나 더 옮겨서 그 점 지나갑니다 해서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점대칭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 1번부터 유형 12번까지가 쭉 도형의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형 12번만 점대칭이지 점대칭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유형이 많지도 않다. 괜찮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런 느낌만 살릴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직선이 있습니다. y는 이렇게 쓸까? 2x-y 플러스 3은 0 4,1 이렇게 해서 점대칭을 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니네는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쉬운 점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 됐죠? 괜찮습니까? 공원? 점 두 개 말해봐. 아무거나. 2, 마이너스 1? 아닌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3 이런 식으로 점 두 개를 고르는 거죠. 자, 이렇게 고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주고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점의 좌표를 구하는 법.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중점이라는 거는 여기를 A,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분의 이렇게 2분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쓸까? 0 플러스 A가 8 3 플러스 B가 2 이건데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합한 게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 이겁니다. 이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점들 사이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점의 합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거 바로 생각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8.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얘의 2배가 양 끝점의 합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 몇 콤마 몇이냐? 여기 와서 8 내고 싶은 거니까 이게 x값 얼마면 돼요? x값? 얼마면 돼요? 10이면 되고 그 다음 y값은 이거 2배가 얘네들 더한 거랑 같으니까 3이면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좀 골라서 해볼까요? 자, 1395번 그리고 1396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원의 중심이 1,-1이에요. 그래서 2,3에 대해,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얘 중심은 얘의 2배가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3. 얘의 2배가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5가 원의 중심인데 x축이랑 접해야 돼요. x축이랑 접하려면은 요 길이. 그러니까 y값의 길이, y의 길이 이게 반지름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3,-5가 여기 있는데 x축이랑 접하려면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5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반지름 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괜찮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1396번 자,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직선이 있고 2,1이 있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칭 이동한 점을 찾는다. 자, 자추의 방정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A, B가 있다. 이렇게 직선이 움직일 텐데 이 점의 좌표가 M, N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가 이거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M, 2분의 B 플러스 M. 요게 2,1이다. A 플러스 M은 4, B 플러스 N은 2, A는 4 마이너스 M, B는 2 마이너스 N. 이렇게 식을 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식을 쓰냐면 나는 M과 N으로 이루어진 이 점이 지나가는 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M과 N으로 이루어진 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좌표에 관한 관계식만 존재한다는 거죠. 좌표에 관한 관계식. 그래서 난 이거를 정확한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좀 바꿔준다. 바꿔주는 이유는 A, B가 지나가는 직선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B는 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A, B를 대입하면 식이 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A가 요거, B가 요거라서 이렇게 대입을 해도 식은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n 8 마이너스 6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x의 개수를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갑자기 MN과 XY로 바뀌는 이유는 이 직선 위에 M, N이 있어서 M, N을 대입하면 식이 참이어서 그렇다. 괜찮습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겁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좀 부담스러워요. 아시겠죠? 하지만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대칭에서는 이 과정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분의 5, K를 지나간다. 대입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요거 볼까요? 요거 1397 해보세요.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2차 함수는 꼭지점은 꼭지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 1,3, 얘 꼭지점의 좌표 3,13, 얘의 중점이 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3번 별표. 요 내용 자체를 제대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냥 문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푸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다. 됐죠?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자,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대칭인 점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괜찮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직 이등분 말고는 없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점을 선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가 핀 거죠. 데칼코마니 맞죠? 그래서 접었다가 피면 이 점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선을 기준으로 접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도.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얘와 얘의 중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4 플러스 A, 2분의 2 플러스 B. 근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참.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는 거죠. 자, 식을 세우면 여기 2분의 2 플러스 B 플러스 1은요. 양변에 2를 곱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2에 2 마이너스 B 플러스 8은 0. 이게 일반식. 자, 2번 수직 표시를 해봅시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 A-4분의 B-2인데 얘 기울기가 2죠.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그렇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주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할게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a 마이너스 4. 얘네 넘어오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8은 0.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 열리. b를 없앨게요. 위에다가 2배. 이렇게 더하기. 숫자가 더럽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8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6 플러스 8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b는 5분의 2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을 선대칭 할 때는 수직 이등분을 이용한다. 근데 이게 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도 수직 이등분을 이용하고 원을 직선에 의하여 대칭 이동할 때도 수직 이등분을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직선에 의하여 대칭 이동할 때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알겠죠? 그럼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직선에 의한 대칭.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1403번 문제 보세요. 자, 푸는 방법 1번. 그림을 잘 그려보면 얘와 얘는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게 고정이고 얘가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가 있고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때 선 대칭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괜찮죠? 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6은 0.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서 만나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교점이 이쁘면, 그러니까 교점이 정수좌표로 나오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분수로 나와도 그냥 쓸만하기는 한데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열림. 여기에서 얘를 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y 마이너스 2는 0, y는 3분의 2. y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x는 3분의 8.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괜찮나? 그러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 이쁜 거 골라서 일로 보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점 두 개를 바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준다. 괜찮습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점 아무거나 하나 골라줘. 반대쪽으로 옮겨가. 점 하나 옮기는 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 잡아줘. 수직 이등분. 수식 가지고 시간 하나 써주고
2등분 가지고 식 하나 써줘. 연립해서 m과 n을 구한다. 어렵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 다들 힘들어하고 있네. 잠깐만. 어디서 막힌 거지? 다시. 자, 좀 전에 우리가 한 게 이거예요. 여기 점 하나를 선대칭하는 걸 배웠습니다. 좀 전에. 그죠? 이거는 선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반대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하나 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윤주야? 아무거나 하나 말해보겠죠? 몇 콤마면? 0,2. 자, 얘를 옮겨봅시다. 자,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수직 2등분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다. 2분의 콤마 얘가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건 대입하면 참이다. 이렇게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전체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 이게 첫 번째 식. 중점. 그 다음에 수직. 얘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수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얘네 둘이 연립. 두 개를 더해보면 2m 마이너스 8은 0, m은 4. m이 4면은 n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4 콤마 마이너스 2로 가는구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상수항을 맞춰준다.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이게 무난한 방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니네가 할만하지 않겠나. 괜찮습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거 괜찮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을 바로 쓰는 겁니다. 그냥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차피 수직 2등분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수직 2등분을 이용하는 건데 문자가 4개여서 많이 복잡해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를 0,2라고 안 하고 P,Q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P,Q와 M,N의 수직 2등분을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등분점 2분의 P 플러스 M 2분의 Q 플러스 N 얘가 이 직선 위에 있어서 대입하고 2를 곱해주면 P 플러스 N 마이너스 Q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는 0 이게 1번식. 그 다음에 2번 기울기.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P 마이너스 M Q 마이너스 N. 그래서 Q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P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얘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P 마이너스 M 플러스 Q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자.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면은 2P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는 0 P는 N 플러스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 자리에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Q는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P와 Q에 관한 식을 썼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P, Q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여서 이 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P, Q 대입하면 식이 참이니까 P 플러스 2Q 마이너스 4는 0 이 식은 참인데 대입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 2N 플러스 N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M이 X 역할, N이 Y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좌표. 그래서 실제 원하는 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쓰면 A랑 B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되셨습니까? 이 많은 문자들을 니네가 극복할 수 있으면 한 방식이 정리가 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헷갈려. 여기서부터 헷갈려.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을 쓰거든. 수직 이등분이라는 방법이 복잡한 방법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 P에 관한 식, Q에 관한 식을 써야 되는데 자꾸 M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을 쓰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P와 Q에 관한 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한 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P는 뭐다, Q는 뭐다 이런 식을 쓸 수 있으면 이 식은 정리가 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직선에 의한 이동. 이게 지금 니네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 중에 거의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겠죠? 도형의 이동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원의 이동은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원의 중심을 옮기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유형 14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좀 해왔죠? 중학교 때도 해왔던 거고, 이거 평면 좌표 할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풀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X축 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수직 이등분이네. 조금만 더 밀릴까? 요렇게까지.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이는 같고 방향이 반대. 됐죠? 길이는 같고 방향이 반대. 자, 그래서 우리는 최단거리를 원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P가 여기 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꺾여서 가는 이 길이가, 이것도 어차피 이등변삼각형일 거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여서 요렇게 가든 길이는 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길이를 비교하면 얘는 꺾여서 가는 거, 얘는 일직선으로 가는 거. 일직선으로 가는 게 무조건 짧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은 여기 좌표가 있으면 대칭 이동된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좌표 내가 알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좌표 구하고 거리를 따로 계산할 수도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한 방에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물어봤는가? 아니면 이 점을 물어봤는가? 이것까지도 얘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다음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 요렇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A를 이쪽으로 B를 이쪽으로 움직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이렇게 해주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가 꺾여서 움직이는 이 느낌을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거리다 하는 문제. 그 다음 이렇게 있을 때 A, B,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든다. 얘와 얘는 같은 문제인데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에 뭐 바다인데 아니 뭐 강인데 여기에 선착장, 여기에 선착장, 여기 섬, 여기 섬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배들이 움직일 때 최단거리의 선착장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얘를 이렇게 대칭이도 얘를 이렇게 대칭이도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실제로 최단거리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 얘는 쓰여요. 그죠?
어디에다가 뭐 선착장을 설치하고 얼마나 거리를 잴 것이고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에 쓰이는 내용들이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을 때 요렇게 물어보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여기서도 최단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단거리 구하고 이 길이는 고정이죠. 고정. 얘만 따로 더해주면은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 세 개는 최단거리 구하는 걸로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얘만 따로 더해주면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뭐 당구대가 있는데 공이 뭐 요렇게 움직였다.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니네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요 길이랑 같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일로 옮겨서 요 길이랑 같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접어서 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삐뚤빼뚤 하지만 움직이는 모양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것도 있다. 당구대가 있고 점의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리를 재야 되면 좌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을 니네가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주면 된다. 괜찮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쪽 최단거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조금 중요해 보이는 문제는 1409번 정도. 나머지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니네가 풀 수 있을 거예요. 실생활에서 최단거리 여기에서는 1417번 정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니네가 먼저 풀어보고 여기에서는 어디가 안 되는지를 어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그 다음에 하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7쪽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